더는 못 참아. 은지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서며 외쳤다. 왜 나만 항상 희생해야 해요? 나도 사람이고, 나도 존중받아야 한다고요. 뭐라고? 선희가 비웃으며 대꾸했다. 가족끼리 좀 도우라는 말이 그렇게 어려운 거야? 대체 왜 이렇게 이기적인 거야? 이기적이라고요? 선희 씨는 제 고통이 뭔지 알긴 해요? 저는 임신 중인데 도와주기는커녕 계속 저를 몰아세우기만 하잖아요. 은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녀는 끝까지 말하려고 애썼다. 정 여사가 방에서 나오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끼어들었다. 현우야, 내 아내 좀 봐라. 감히 내 누나한테 대들어? 이게 며느리가 할 행동이야? 순간 방에 들어오던 현우가 모두를 멈추게 했다. 그만해. 아무도 내 아내를 이해하려 하지 않잖아. 이제 더는 참을 수 없어. 우리 이 집에서 나갈 거야. 방 안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다. 은지는 현우를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였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다. 마침내 그녀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여러분, 가족이란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사랑과 이해 아니면 갈등과 오해? 오늘의 이야기는 한 신혼부부가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겪는 고통과 희생, 그리고 그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작은 한옥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는 화목해 보이는 이 가족 안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과 긴장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조용했던 집안이 은지라는 이름의 며느리의 외침으로 뒤흔들렸습니다. 더는 못 참아. 은지의 목소리는 집안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그녀의 외침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존중받고 싶다는 진심 어린 외침이었습니다. 이 집안에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어떤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지금부터 그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남산 공원, 저녁 노을이 온 세상을 부드러운 황금빛으로 물들이는 시간. 은지가 손끝으로 드문드문 불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조용히 웃는다. 옆에서 현우가 그녀를 바라보며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한 표정을 짓는다. 공원 한쪽에 앉아있는 커플들은 모두 같은 순간을 나누고 있는 듯했다. 그러나 은지에게는 이 순간이 유독 특별하게 느껴졌다. 은지야! 현우가 갑자기 말을 꺼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약간의 긴장감이 섞여 있었다. 나한테 정말 소중한 사람이 되줘! 그러더니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반짝이는 반지가 햇빛을 받아 은지의 눈앞에서 찬란히 빛났다. 현우 오빠. 눈물이 은지의 뺨을 타고 흘렀다.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주위의 사람들은 소리 없이 박수를 보내며 두 사람의 순간을 축복했다. 결혼식은 서울의 전통 한옥에서 소박하면서도 화려하게 열렸다. 붉은 기둥과 기와 지붕 아래서 은지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마치 그림 속 주인공 같았다. 주변에는 친척과 친구들이 모여 축복의 말을 전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녀의 웃음 뒤에는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깃들어 있었다. 현우 오빠는 나보다 10살 많고 모든 면에서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이다. 그런 그와 함께하는 건 행운이라 생각했지만 우리가 너무 빠르게 이 자리에 서게 된 건 아닐까? 부모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해 주셨지만 결혼 후 시댁에서 함께 살게 될 거라는 결정은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결혼식이 끝난 뒤 은지는 현우와 함께 시댁으로 들어갔다. 한옥은 외관에서부터 웅장하고 고풍스러웠다. 오래된 기둥과 널찍한 마당이 은지의 눈길을 사로잡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에는 낯선 긴장감이 자리 잡았다. 어서 와라. 은지야. 시어머니 정 여사는 단정한 한복 차림으로 문 앞에서 그들을 맞았다. 시아버지는 무뚝뚝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은지를 바라보았다. 현우의 형인 승민과 형수, 두 명의 아이들, 그리고 시누이인 선희까지 가족 구성원 하나하나를 소개받으며 은지는 점점 더 긴장했다. 선희는 살짝 미소를 짓더니 조용히 말했다. 어서 와요. 잘 지내봅시다. 하지만 그 말에는 묘한 냉기가 느껴졌다. 은지의 속마음. 정말 큰 가족이다. 나를 환영해주는 것 같지만 뭔가 미묘한 거리감이 느껴졌다. 특히 시누이 선희 씨는
어딘가 예민해 보였다. 내 모든 행동이 그녀의 눈에 거슬리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섰다. 첫날 밤, 은지는 침실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고 있었고 나무잎이 흔들리는 소리가 들렸다. 현우가 뒤에서 다가와 은지를 안으며 속삭였다. 걱정하지 마. 우리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은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불안감이 가득했다. 새로운 가족과 함께 시작된 이 여정이 그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은지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은지는 아침 햇살이 들어오는 부엌에서 묵묵히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시어머니 정 여사는 거실 소파에 앉아 드라마를 보고 있었다. 가끔씩 그녀는 텔레비전 화면에서 눈을 떼고 은지를 힐끔 쳐다보곤 했다. 은지야, 그릇 닦는 소리가 왜 이렇게 요란하니? 참, 요즘 며느리들은 손에 물 묻히는 것도 힘든가 보네. 정 여사의 목소리에는 작은 한숨이 섞여 있었다. 은지는 손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조금 더 조용히 할게요. 그녀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불씨가 피어오르는 듯했다. 그녀는 늘 정 여사의 말에 순종해야만 하는 자신이 답답하기만 했다. 저녁 식사 시간,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있었다. 은지는 바쁘게 음식을 나르고 있었다. 이거 좀 가져와봐. 은지야, 국이 식었네. 데워와라. 가족들의 요구가 이어졌고 은지는 자신이 단순히 일꾼처럼 느껴졌다. 선희는 아이들에게 밥을 먹이다가 갑자기 은지 쪽을 힐끔 보며 말했다. 아가씨, 그릇 좀 조심히 놓으세요. 떨어지면 다칠지도 몰라요. 그녀의 말투는 비꼬는 듯했다. 은지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네, 알겠습니다. 식사 도중 선희의 아이들이 국을 쏟아 은지의 팔에 튀겼다. 은지가 아픈 듯 손으로 팔을 문질렀지만 선희는 전혀 미안해하는 기색 없이 말했다. 아가씨, 아이들한테 조심하라고 좀 해주세요. 애들은 원래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은지의 속마음. 나는 임신한 몸으로도 이 집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고 있다. 그런데도 나를 이렇게 대하는 이유는 뭘까? 나는 가족이 아니란 말인가? 늦은 밤, 은지는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녀의 눈은 피로에 젖어 있었고 마음은 무거웠다. 현우가 방에 들어오더니 은지의 옆에 앉았다. 오늘도 많이 힘들었어. 은지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다. 오빠, 솔직히 너무 지쳐요. 어머님은 계속 잔소리하시고 선희 씨는 나를 깔보는 것 같아요. 이 집에선 내가 숨 쉴 틈이 없어요. 현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해, 은지야. 어머님이 은퇴하시면 우리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을 거야. 조금만 더 견뎌줘. 하지만 그 순간 은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떠오르는 질문을 막을 수 없었다. 어머님이 정말 은퇴하실까? 아니면 이 모든 게 변하지 않을까? 몇 주 후 선희가 집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그녀가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소식과 함께였다. 정 여사는 그녀를 따뜻하게 맞으며 말했다. 너도 몸 조심해야지. 은지야, 선희가 힘들 테니 내가 도와줘야겠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지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느낌이었다. 어머님, 저도 지금 임신 중이라 몸이 무겁습니다. 제가 다 도와드리긴 어렵겠어요. 정 여사는 얼굴을 찌푸리며 말했다. 그래도 내가 며느리인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니? 가족끼리 서로 도와야지. 선희는 은지의 방을 지나칠 때마다 작은 비꼼을 놓치지 않았다. 아가씨, 청소 좀 제대로 하세요. 먼지가 많아서 아기한테 안 좋잖아요. 이거밖에 못하세요? 제가 오히려 더 잘할 것 같은데요. 결국 은지는 부엌에서 접시를 닦다 말고 손을 놓고 소리쳤다. 저도 사람입니다. 왜 저한테 모든 걸 다 하라고 하세요? 저도 쉬고 싶고 제 아기도 생각해야 해요. 그 소리를 들은 정 여사와 선희는 거실에서 고개를 들고 은지를 쳐다봤다. 내가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니? 정 여사가 싸늘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이 집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은지는 속으로 되뇌었다. 어느 날 새벽, 은지는 갑작스러운 복통에 깨어났다. 땀이 비 오듯 흐르고 손으로 배를 감싸며 신음을 내뱉었다. 현우 오빠, 나 좀 이상해.
현우는 놀라서 일어나 그녀를 부축하며 병원으로 달려갔다. 의사는 그녀에게 당분간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집으로 돌아온 은지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시어머니 정 여사는 그녀를 보며 한숨을 쉬었다. 요즘 애들은 정말 나약하구나. 나 때는 말이야. 임신해도 밭일 다 했어.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누워만 있니? 은지는 속으로 울분을 삼켰다. 그녀는 시어머니의 냉담한 말에 아무런 대꾸도 할 수 없었다. 은지의 속마음, 나는 나약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무도 내 고통을 이해하려 하지 않아요. 그날 오후, 은지가 겨우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왔을 때 선희가 집에 도착했다. 선희는 자신도 몸이 무거운 임신 중이지만 은지가 누워있다는 소식에 못마땅한 표정을 지었다. 은지 씨, 집안 꼴이 이게 뭐예요? 대체 뭐 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임신해도 이렇게 방치하지는 않을 거예요. 은지는 가슴 속에서 억누르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저도 임신 중이에요. 저도 아픕니다. 그런데 왜 저한테만 모든 걸 다 떠넘기세요? 하지만 선희는 한술 더 떠 말했다. 다 떠넘기다니요. 당신이 이 집 며느리잖아요. 그 정도는 해야죠. 우리 엄마가 당신을 어떻게 받아들였는데. 그 순간 은지는 선희의 말이 마치 칼처럼 가슴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저녁이 되어 현우가 집에 돌아왔을 때 집안은 이미 폭발 직전이었다. 은지는 눈물이 고인 채로 현우를 맞이했다. 오빠, 내가 정말 이 집에서 버틸 수 있을까? 아무도 나를 존중하지 않아. 현우가 은지를 달래려고 했지만 정 여사와 선희가 거실로 들어오며 싸움은 점점 격해졌다. 정 여사가 소리쳤다. 현우야, 내 아내가 이 집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기나 하니? 대들기는커녕 집안일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고 불평만 늘어놓고 있어. 선희도 한마디를 보탰다. 맞아요. 은지 씨가 이 집을 분열시키고 있어요. 가족이 뭉쳐야 할 때 이렇게 이기적인 태도로 일관하면 어떡하죠? 은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목소리를 높이며 말했다. 가족이라면 서로 이해하고 도와야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저만 모든 걸 감내해야 하죠? 저도 사람이에요. 저도 쉬고 싶고 존중받고 싶어요. 현우는 두 손을 들어 올리며 큰 소리로 외쳤다. 그만해! 모두 조용히 해! 그의 목소리에 방 안은 순식간에 정적이 감돌았다. 현우는 깊은 숨을 내쉬며 말했다. 이제 너는 안 되겠어. 은지가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데 이 상태로는 우리도 가족도 행복할 수 없어. 우리 나가서 따로 살겠어. 정 여사는 놀라며 반박했다.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이 집은 너희 집이기도 해. 가족이 함께 살아야지. 나가다니. 하지만 현우는 단호했다. 어머니, 아버지, 우리 부부도 이제는 우리만의 공간이 필요해요. 은지가 더는 이렇게 살 수 없어요. 며칠 후 은지와 현우는 짐을 싸며 집을 떠났다. 집 앞에서 정 여사와 선희는 여전히 그들을 막아섰다. 너희가 떠나면 가족이 어떻게 되겠니? 이건 배신이야. 하지만 현우는 은지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우린 떠나지만 가족을 끊겠다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도 행복을 찾고 싶을 뿐이에요.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문을 나섰다. 뒤에서 들려오는 울분 섞인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드디어 자유를 향한 한 걸음을 내딛었다. 홍대의 한 작은 골목. 은지와 현우는 그들이 새롭게 마련한 소형 아파트로 이사했다. 벽에 걸린 시계는 오래되어 삐걱거렸고 주방은 작았지만 이곳은 그들에게 새로운 시작이었다. 은지는 작은 창가에 서서 눈을 감았다. 주변은 여전히 시끄러운 도시의 소음으로 가득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한결 가벼워졌다. 현우는 그녀를 뒤에서 안으며 말했다. 은지야, 우리 여기서 정말 행복하게 살자. 내가 약속할게. 그의 말에 은지는 눈물을 참지 못했다. 오빠, 나 여기서 진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여긴 정말 우리만의 공간이잖아. 그들은 함께 소파에 앉아 작은 탁자 위에 놓인 초를 켰다. 따뜻한 빛이 방안을 가득 채웠다. 은지는 처음으로 집이란 단어가 가진 의미를 깨달았다.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시어머니 정 여사가 아무런 예고 없이 그들의 아파트를 찾아왔다. 은지야,
내가 우리 집에 놔두고 온 김치통이 여기 있더라. 너희 이사하느라 정신없었을 테니 내가 가져다 줬지. 정 여사의 말투는 친절했지만 은지는 그녀의 행동이 단순한 호의가 아니라는 걸 느꼈다. 다음 날에는 선희가 찾아왔다. 은지 씨, 내가 요즘 몸이 안 좋아서 집에서 쉬고 있는데 집에 있는 김치가 다 떨어져서 말이에요. 혹시 좀 남는 거 있으면 나눠줄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애원처럼 들렸지만 은지는 속으로 생각했다. 왜 나한테 와서 이런 부탁을 하는 거지? 자기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닌가? 결국 은지는 작은 김치통을 건넸다. 하지만 선희가 돌아간 후에도 마음속 찝찝함은 사라지지 않았다. 몇 주, 현우는 깊은 고민 끝에 큰 결정을 내렸다. 은지야, 내가 생각해봤는데 우리 한옥 집을 팔자. 그의 말에 은지는 놀라며 물었다. 정말 팔아도 괜찮을까? 가족들이 반대할 텐데. 현우는 단호했다. 그 집이 우리가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곳이라면 그곳을 유지할 이유가 없잖아. 그리고 너랑 아기를 위해서라도 더는 그 집에 얽매이고 싶지 않아. 현우는 가족들에게 이 소식을 전했다. 예상대로 큰 반발이 일어났다. 내가 어떻게 그 집을 팔겠다는 말을 할 수 있니? 정 여사는 격분하며 말했다. 그 집은 내 아버지가 어렵게 마련한 거야. 내가 그걸 팔면 우리 어디서 살아? 하지만 현우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어머니, 아버지, 이 집은 제가 결혼 전에 마련한 집이고 이제는 은지와 제 가족을 위해 쓰고 싶어요. 어머니 아버지께서도 새로운 곳에서 더 편히 지내실 수 있을 거예요. 선희는 더 강하게 반대했다. 그 집이 우리 가족의 중심이야. 내가 팔아버리면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해? 너희는 우리를 배신하는 거야. 현우는 선희의 말을 차분히 받아쳤다. 누나는 이미 자기 집이 있잖아. 우리 가족이 행복하기 위해선 이런 선택이 필요해. 결국 한옥은 팔렸다. 정 여사와 시아버지는 큰 아들 승민의 집으로 이사했고 선희는 본래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 그 과정에서 정 여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래도 우리가 너희와 함께 살면서 많은 추억을 만들었는데 이렇게 헤어져야 하니 마음이 아프구나. 은지는 조용히 대답했다. 어머니, 저희도 어머니 아버지를 생각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희도 저희만의 삶이 필요해요.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한옥이 비워지고 그곳에 새로운 가족이 들어오자 은지는 문득 자신들의 선택이 옳았다는 걸 깨달았다. 어느 날 아침 은지는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셨다. 작은 공간이지만 그녀는 이곳에서 평온함을 느꼈다. 방 안에는 현우와 아기가 함께 웃고 있는 소리가 들렸다. 은지는 속으로 다짐했다. 여기서 우리만의 행복을 꼭 만들어 나가자. 누구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게. 햇살이 따뜻하게 방 안을 채우고 있었다. 은지는 침대에서 천천히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창밖에는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웃으며 뛰어놀고 있었다. 현우는 부엌에서 커피를 준비하며 말했다. 은지야, 오늘 공원에 가자. 아기도 바깥 공기를 좀 쐬어야지. 은지는 살며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 오빠. 그녀는 커피 한 잔을 들고 현우 옆에 앉았다. 작은 식탁 위에는 단촐한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다. 이곳은 크지도 화려하지도 않았지만 은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편안한 공간이었다. 은지의 속마음. 이제 알겠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집이나 많은 물건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의 평온함에서 온다는 걸. 그날 오후 은지와 현우는 아기를 데리고 공원으로 나갔다. 그곳에서 뜻밖에도 정 여사와 선희를 만났다. 정 여사는 손녀를 보고 싶다며 은지에게 다가왔다. 아이고, 우리 손주가 이렇게 컸네. 요즘 어떻게 지내니? 은지야? 은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정 여사에게 웃으며 대답했다. 잘 지내고 있어요, 어머니. 저희도 이제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어요. 정 여사는 은지의 말을 들으며 눈가에 눈물을 머금었다. 내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이제야 알 것 같구나. 내가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은지야. 그 순간 은지는 그동안 쌓였던 감정들이 조금씩 풀리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 저도 부족한 점이 많았어요. 이제 서로 조금씩 더 이해하면서 지내면 좋겠어요.
선희도 조심스럽게 다가와 말했다. 은지 씨, 나도 그동안 너무 심했었나 봐요. 내가 힘들었던 걸 당신에게 투영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저도 선희 씨를 이해하려고 노력할게요. 우리 이제 서로 도우며 지내요. 그들은 작은 벤치에 앉아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날 은지는 처음으로 선희와의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다. 몇 주 은지와 현우는 가족들과 함께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모두가 조금 더 조화롭게 어울렸다. 정 여사는 더 이상 잔소리를 하지 않았고 선희는 은지를 도와주며 진심으로 미소를 지었다. 현우는 그런 모습을 보며 은지의 손을 꼭 잡았다. 은지야, 우리가 노력한 만큼 가족들도 변하나 봐. 이제부터는 정말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은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맞아, 오빠. 우리도 변했고 가족들도 변했어.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 은지와 현우는 아기를 안고 벤치에 앉아 있다. 햇살이 따스하게 비추는 가운데 은지는 가족들과의 과거를 돌아보며 생각했다. 힘든 시간도 있었고 슬픈 일도 많았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지금은 웃을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행복할 수 있다.